왜 이리 눈이 침침하지? 안과를 가야 하나? 걱정이네. 여러분, 만약 제가 눈이 침침한 진짜 이유는 눈 자체가 아니라 눈 주변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러분 집 화장실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매일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그것 말입니다. 67세 김영수님은 이 간단한 방법으로 단 한 달 만에 0.3이었던 시력을 1.0으로 회복했습니다. 안과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추천하는 이 방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신문을 펼쳤는데 글씨가 번져 보이는 경험, 휴대폰을 봐도 화면이 뿌옇게 느껴지는 경험, 그래서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셨던 경험.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고민 모두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30년간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박진우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찾아오신 분들 중 무려 90%가 실제로는 시력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백내장도 아니었고 노안이 심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을 들여 필요 없는 안경을 맞추고 효과 없는 영양제를 삼키고 심지어 불필요한 수술까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뻑뻑한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시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미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눈이 침침하다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67세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은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숫자와 서류를 다루셨던 분이라 눈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죠. 실제로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신문을 펼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가 선명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오늘 신문 인쇄 상태가 안 좋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김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안개 낀 날 창문 밖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글씨는 분명히 거기 있는데 뿌옇게 번져서 초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영수님은 당연히 노안이 심해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나이에 돋보기 안경을 맞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동네 안경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이것저것 렌즈를 바꿔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0만 원이 넘는 고급 누진 다초점 렌즈로 안경을 맞추셨어요. 이제 괜찮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새 안경을 쓰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뿌옇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60만 원이나 주고 산 안경인데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비싼 안경 맞추고도 여전히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결국 김영수님은 백내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백내장 증상이 자신의 증상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뿌옇다,
안개 낀 것처럼 보인다. 빛이 번져 보인다. 모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수술밖에 없구나. 김영수님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대학 연구소를 예약했습니다. 진료 날까지 2주를 기다리는 동안 김영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 수술 후 회복은 잘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드디어 진료 날이 왔습니다. 전문가는 김영수님의 눈을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시력 검사, 안압 검사, 그리고 세극 등 현미경으로 눈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검사 시간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내장 아니세요? 김영수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럼 뭔가요? 전문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시력 자체는 정상입니다. 교정 시력이 양쪽 눈 모두 0.8 나오네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심한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이 뿌옇게 보이시는 겁니다. 김영수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라고요? 그건 그냥 눈이 좀 뻑뻑한 거 아닌가요? 그게 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의아하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눈꺼풀 청소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안구 건조증이 어떻게 여러분의 시력을 망가뜨리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최근 5년간 시야가 흐리다고 연구소를 찾은 60대 이상 사례자 1237명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1113명, 정확히 90%가 실제 시력 저하가 아닌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10명 중 9명이 백내장이나 노안이 아니라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을 들여 필요 없는 안경을 맞추고 효과 없는 영양제를 삼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대한안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안구 건조증 사례자가 여름에 비해 무려 2.3배나 증가합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 실내 난방이 우리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라식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수술 후 시력이 다시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분들 대부분이 바로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어도 회복 과정에서 눈물 분비가 감소하면서 시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눈의 도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흐릿하게 보일까요? 눈 표면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쌓이면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것처럼 눈도 표면이 나빠지면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안구 건조증이 어떻게 우리 시력을 망가뜨리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렌즈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정체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개입니다. 하나는 수정체, 또 하나는 대부분이 모르는 눈물막 렌즈입니다. 우리 눈 표면에는 항상 아주 얇은 눈물층이 덮여 있습니다. 두께가 고작 7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동차 와이퍼를 생각해 보세요. 빗물이 튀면 시야가 흐려지는데 와이퍼가 물막을 고르게 펴주면 시야가 깨끗해지죠. 눈물막도 똑같습니다. 각막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눈물막이 메워주면서 매끄러운 광학 표면을 만듭니다. 그래야 빛이 일정하게 굴절되면서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전체 시력의 질 중에서 눈물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나 됐습니다. 아무리 수정체와 망막이 건강해도 눈물막이 망가지면 시력의 40%를 잃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안구 건조증만으로도 시력이 0.3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이 눈물막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웅덩이가 마르면서 금이 가듯이 눈물막도 여기저기서 깨집니다. 구멍이 뚫린 부분으로 들어오는 빛은 제대로 굴절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없던 난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눈물막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증발하고 눈물막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혹시 인공 눈물을 넣으면 잠깐 시야가 확 밝아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인공 눈물을 넣으면 일시적으로 깨졌던 눈물막이 회복됩니다. 그 순간 시야가 선명해지죠. 하지만 몇 분 후 다시 흐려집니다. 인공 눈물도 증발하면서 눈물막이 다시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눈물막 렌즈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각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조직입니다. 각막 1제곱밀리미터당 신경 말단이 7,000개나 있어서 손끝보다 300배나 더 민감합니다. 눈물은 이 예민한 각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보호막이 사라지면 각막이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눈을 깜빡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눈물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윤활제 없이 눈꺼풀과 각막이 직접 마찰을 일으킵니다. 하루 2만 번씩 말이죠. 깨끗한 유리창을 마른 수건으로 하루 종일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고 유리가 흠집 투성이가 됩니다. 우리 각막도 똑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지속되면 각막 표면에 무수히 많은 미세 상처가 생깁니다. 전문 용어로 점상 각막염입니다. 이 미세한 상처들 때문에 빛이 일정하게 굴절되지 못하고 난반사를 일으킵니다. 흠집 난 유리창을 통해 보면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각막에 상처가 나면 시야 전체가 뿌옇게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의 2020년 연구에서 증상이 심한 사례자일수록 각막 표면에 미세 상처가 많았고 이것이 시력 저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상처 투성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처가 더 심해지면 각막 상피 세포가 아예 벗겨져 나갑니다. 이걸 각막 미란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까지 가면 시력이 0.3, 0.4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김영수님이 바로 2단계였습니다. 여러분도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거나 아침에 눈뜨기 힘들다면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눈물은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점액층, 중간에 수분층, 바깥에 기름층.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기름층입니다. 기름층이 수분층의 증발을 막아주거든요. 컵에 물을 담으면 증발하는데 위에 기름을 부으면 증발이 느려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름층의 질이 나빠집니다. 이 기름은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에서 나옵니다. 총 50개 정도의 마이봄샘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기름을 분비해서 눈물층을 덮어줍니다. 문제는 이 기름샘의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부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름이 끈적해지고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질과 노폐물이 입구를 막고 눈 화장이 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이봄샘이 막히면 아무리 눈물이 충분해도
기름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눈물이 금방 증발하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서울아산연구소에서 안구 건조증 사례자 500명을 검사했더니 85%가 마이봄샘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에서 9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안구 건조증 관리의 핵심은 마이봄샘 관리입니다.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고 영양제를 먹어도 마이봄샘이 막혀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안구 건조증이 어떻게 시력을 떨어뜨리는지 3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눈물막 파괴, 각막 손상, 마이봄샘 막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안경을 맞춰도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는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해결책입니다. 김영수님이 한 달 만에 시력을 회복한 그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인공 눈물입니다. 뭐야, 인공 눈물이야. 그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공 눈물을 언제 넣으세요? 눈이 불편할 때요? 눈이 뻑뻑할 때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공 눈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입니다. 눈이 불편해진 다음에 넣는 게 아니라 불편해지기 전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이 다 떨어져서 경고등이 켜진 다음에 보충하면 이미 엔진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다는 건 이미 눈물막이 깨지고 각막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는 김영수님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6번, 눈이 불편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인공 눈물을 넣으세요. 구체적인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눈물 분비가 거의 멈춰서 아침이 가장 건조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 후입니다. 셋째, 점심 식사 후입니다. 넷째, 오후 3시에서 4시경입니다. 하루 중 눈이 가장 피로한 시간대죠. 다섯째, 저녁 식사 후입니다. TV나 휴대폰을 보기 전에 미리 넣어둡니다. 여섯째,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점도가 높은 야간용 인공 눈물 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밤사이 각막을 오래 보호해 주거든요. 김영수님은 이 스케줄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실천하셨대요.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안 돼서 다시 뻑뻑했는데 일주일 후엔 1시간에서 2시간은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하루 4회 이상 사용한다면 반드시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세요. 방부제는 자주 사용하면 각막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방부제 인공 눈물은 대부분 일회용으로 나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눈 건강을 위해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인공 눈물을 넣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주머니를 만들고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1분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깜빡이면 인공 눈물이 눈물관을 통해 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 제대로 지켜도 효과가 2배에서 3배는 좋아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바로 오메가3입니다. 눈물에 기름층질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소가 오메가3입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사례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오메가3을 매일 복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위약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오메가3을 복용한 그룹은 눈물 증발 속도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안구 건조증 증상 점수도 평균 40% 개선됐습니다. 반면 위아크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력의 질도 개선됐다는 겁니다.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눈의 피로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용량은 하루 1000mg에서 2000mg입니다. 특히 EPA와 DHA 성분이 풍부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음식으로는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초임계 추출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불순물이 적고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드세요.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김영수 님도 오메가3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하나, 저녁 식사 후에 하나, 하루 2번 규칙적으로 드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눈이 덜 마르는 느낌이었고 인공 눈물 넣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메가3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4주,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은 복용해야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집 화장실에 이미 해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샴푸로 눈꺼풀을 닦는 거예요. 눈꺼풀을 샴푸로 닦는다고요? 네,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막힌 마이봄샘을 뚫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눈꺼풀 청소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 세수할 때 눈꺼풀을 닦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상태로 5분 정도 유지합니다. 열이 굳어있던 기름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눈꺼풀 마사지입니다. 온찜질이 끝나면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위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립니다. 녹아있던 기름이 샘 밖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 단계, 눈꺼풀 청소입니다. 아기 샴푸나 순한 샴푸를 손에 묻혀서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이 난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닦습니다. 눈을 감고 속눈썹 부위만 닦으면 샴푸가 눈 안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 깨끗이 헹굽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로 샴푸를 완전히 씻어냅니다. 이 4단계를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김영수님은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눈꺼풀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3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눈이 덜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한 달 후 재검사를 했을 때 김영수님의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다시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었습니다. 각막 표면의 상처도 대부분 회복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추가 팁을 드리면 시중에 눈꺼풀 청소용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눈꺼풀 전용 클렌저나 세정 티슈 같은 것들이죠. 샴푸 사용이 불안하시다면 이런 전용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눈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께 특히 당부드립니다. 저녁에 화장을 지울 때 눈꺼풀 가장자리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잔여물이 마이봄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인공 눈물 자주 넣기, 오메가3 꾸준히 먹기, 그리고 눈꺼풀 깨끗이 닦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동시에 해야 할까요? 인공 눈물은 당장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줍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이 만드는 눈물의 질을 개선합니다. 눈꺼풀 청소는 눈물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님은 전문가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연구소를 찾았을 때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시력 검사를 하는데 김영수님이 글씨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흐릿해 잘 안 보이던 글씨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측정 결과 양쪽 눈 모두 1.0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도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노안이다. 안경을 맞춰야 한다.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90%는 안구 건조증이 원인이다. 눈물막을 회복시켜야 한다. 마이봄샘을 관리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방치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막은 계속 파괴되고 각막에는 미세 상처가 쌓이고 마이봄샘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결과 시력은 0.3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부터 올바르게 관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막이 회복되고 각막 상처가 치유되고 마이봄샘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시력 1.0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고 비싼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서 인공 눈물 하나 사시고 오메가3 한 통 사시고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눈꺼풀을 닦아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도 김영수님처럼 맑고 선명한 세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눈이 침침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노화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요. 당신도 충분히 맑고 선명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눈이 침침하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